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8월 1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7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15% 하락했습니다. 오늘 양증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 120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3300억을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300억, 기관 투자자가 380억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 이탈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었고요. 지금 이제 61선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쌍바닥 위치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650선 근처에서부터 지금 이제 빠르게 증시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고점을 찍고 떨어지던 그 패턴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1선도 아래로 꺾이기 시작했고 61선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었을 때 기관 투자자가 3,300억 매도를 하면서 지금 이제 8월 2일부터는 계속 우리나라 증시에서 기관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7월 17일부터 해서는 사실 매수했던 날이 며칠 없을 정도로 많은 물량을 지금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지금 이제 한 달 전부터 줄곧 코스피를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 외국인 투자자도 8월 2일자, 그 다음에 7월 17일부터 해서 동일하게 매도를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옵션 만기 이후부터 좀 이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 대한 이 포지션을 좀 바꾸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지금 이제 연일 매도를 좀 하면서 전반적으로 증시에 대한 수급 자체가 좋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겨우 이제 900포인트를 유지하긴 했지만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깊었었고요. 여기서 이제 아랫꼬리를 메우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쌍봉 이후에 점점 이제 고점을 눌리면서 코스닥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 좀 이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3일 연속 매도를 하였고요. 기관 투자자도 3일 연속 빠져나가면서 최근 단기 흐름도 좋지 않고, 마찬가지로 8월 달 들어서는 양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시에 대한 수급 자체가 지금 이제 주요 수급 자체가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천천히 좀 우리도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900포인트를 지금 겨우 좀 지지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 전체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환율은 지금 이제 4.5원 정도 올라서 1336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빠르게 지금 또 치고 나가면서 241선까지도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한 번에 1250원대부터 이 고점 부분까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 환율도 빠르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장이 부자연스럽다, 그죠?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고점을 치고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도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지금 썩 좋지는 않고, 해외 증시도 지금 니케이가 1.2%까지 내리면서 아시아 증시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도 지금 0.34%로 하락을 했지만 중간까지는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위치에서 좀 눌러지는 움직임인데 분명히 지금 지지 라인이 없어진다면 빠르게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좀 묘하게 흘러간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갑자기 증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로 형성이 되는 것은 최근에 또 중국 쪽에서 디폴트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중국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우려된다라는 소식이고요. 비구이 위안이라는 그런 채권 11종에 이어서 원양 집단 어음 거래도 이제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구이 위안이라는 채권 11종은 이제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촉발한 채무 불이행, 그죠? 디폴트 위기가 다른 부동산 업체는 물론 중국 금융권으로도 확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제 작년인가요? 네, 헝다에 대한 부채 한도가 높아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디폴트 위기가 있었는데 그 정부에 대한 대응으로 좀 이제 잘 넘어갔었죠. 근데 제2의 지금 헝다 사태가 일어난 것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이 불안정한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쪽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은행이 채권 불이행이 된 은행도 많고, 그죠? 금액이 자본이 이제 확실히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미노처럼 넘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 좀 이제 정부에 대한 대응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금리가 올해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금리에 대한 인상 마무리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좀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이제 중국에 대한 디폴트 위기가 또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정부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정부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이제 디폴트 위기를 넘어가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다가왔을 때는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이 채무 불이행 금액이 아주 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적절하게 위기를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시장에 대한 경기 침체 신호가 강해질수록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올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높아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좀 유동성 공급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 자체가 좀 이제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만큼 우리가 급격하게 이 시장에 대한 반등을 예상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지수 선물을 보시면 미국 증시 지금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크게 많이 하락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이 시작하고 나면은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0.12%로 네, 하락을 하고 있고 보합 수준이긴 하지만 네, 내일 시장 이 분위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는 WTIU 81달러까지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천연가스도 2.78달러로 조금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원자재 가격도 높은 상황 속에 저런 이제 고금리에 대한 오랜 유지로 네, 저런 이제 부작용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금리 인하를 섣불리 진행하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이제 잡히지 않을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을 잡자고 하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저런 부채 한도가 이제 도미노처럼 터지게 되었을 때가 또 우려스러운 점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장기적으로 좀 보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4.18%까지 올라가면서 잠깐 이제 주춤했던 그 국채금리가 다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기준으로 해서 전 고점을 거의 도달을 했고요. 4.18% 넘어서 이제 이 최근 5년 내에 사상 최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국채금리에 대한 수준이 2007년, 그죠? 이 리만 브라더스가 발생할 시기, 이전과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뭐 그때는 급등했다기보단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였지만 지금 이제 급락을 했던 국채금리 가격이 네, 이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사실 전반적인 위험 자산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채권 시장으로 오히려 이제 금액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증시에 대해서 좀 불리하게 이 지표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저런 디폴트 우려가 또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중국 쪽에서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여러 국가에서부터 저런 디폴트 소식들이
또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조용했던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좀 이제 증시에 대한 찬물을 끼얹었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16,61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320원 하락했고 1.89%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2% 가까이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디폴트 우려와 함께 전반적인 증시 전체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이제 상승을 해야 되는 그 때에 또 이렇게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서 다 같이 하락하는 뭐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이 원자력 테마, 에너지 테마가 같이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이제 수소 에너지라든지 뭐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해상 풍력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종류할 거 없이 모두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사실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이런 CS 윈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9만원 수준에서부터 66,000원까지 빠르게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하나솔루션도 태양광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뭐 5만원, 뭐 6만원 이 수준에서부터 36,000원까지 이렇게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들도 지금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73,000원에서부터 67,000원, 그 다음에 나머지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가장 핫했던 테마들, 그죠? 이 2차 전지 관련 테마들도 고점을 찍고부터 줄곧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반적인 수급이 그리고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흐름을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제 이렇게 하락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사실 분위기를 좀 냉정하게 보았을 때는 섣불리 반등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부터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요. 서서히 이제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그런 부작용들이 서서히 또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그 시기인데요. 그 시기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이제 이 최근에 옵션 만기 이후부터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옵션 만기가 끝나고 이번 주부터 좀 반등을 기대를 했는데 또 시작을 하자마자 저는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다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주가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현재 매도를 하고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때는 전반적인 흐름 전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도하고 갔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은 크게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굳이 이제 찾아보자면 오늘 초전도체라는 그런 테마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급등 테마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을 찾으신다면 이 두산에너빌리티와는 별로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제 상승에 상승에 익숙해지게 되고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가치보다도 주식에 대한 흐름을 분석하는 그런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접근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16,600원이나 사실 16,900원이나 사실 뭐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가 분위기지라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다시 한번 이런
평소에 지지를 하던 그 라인까지도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한번 볼 거고요. 분명히 이제 그 라인까지 온다면 또다시 저는 공격적인 매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증시 분위기가 빠르게 개선이 되면서 이 라인 자체를 좀 지켜주면서 쌍바닥 형태를 좀 그려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지금은 조금은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 기다려왔지만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기대치만큼의 급등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 좀 나왔으면 하는데 그 급등이 지금 쉽게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제 늘어진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서 시장이 개선되거나 이런 기업이 관심을 받고 수급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도중에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이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탈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탈을 한다면 주식을 잠깐 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탈을 해서 그 기회비용으로 다른 종목 투자해서 수익을 얻겠다라고 나가신다면 오히려 지금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천천히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이 종목 안에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흐름을 좀 이제 보는 방법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거래원을 일별 거래량을 보시면 319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 전날보다 이제 증가를 했지만 크게 많이 증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000만 주 이상, 그죠? 1500만 주까지는 좀 나와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렇게 거래량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 자체가 지금 큰 의미도 없고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거나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거래량 자체가 지금 크게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곡차곡 쌓아왔던 이 흐름을 또다시 이탈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 부근에서 반등을 시키면서 올라가 줄 것인지 뭐 그 정도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내일은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다시 그 흐름을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의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39만 주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57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오늘 금융 투자가 32만 주 매도하면서 기관 투자자 물량의 대부분을 또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투시는 뭐 크게 매도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5만 3천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뭐 사실 이 전날과 유사하게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다시 매도로 좀 이제 집중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대로 계속 매도를 진행하는지 매도를 언제까지 진행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많은 물량에 대해서 매수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금융투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좀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눌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똑같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공매도 잔고 살펴보시면 693만 주로 전날보다 공매도 잔고가 늘었습니다. 뭐 크게 많이 늘진 않았지만 또 이제 늘어난 모습이고요. 700만 주 가까이 잔고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 공매도 거래량도 35만 주 정도로 오늘 공매도 관여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체 거래량이 319만 주 대비해서 34만 주라고 하는 것은 10% 이상의 공매도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눌리는 데에도 대부분의 물량이 또 이제 공매도를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물량도 또 유사합니다. 신한증권 쪽에서 주로 나왔고요. 매도 상위에 위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40만 주 정도 진행이 되면서 매도에 좀 꽤나 많은 물량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물량이 저 신한증권으로부터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JP모건은 이제 반대로 이제 6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요. 어제도 보시면 JP모건이 8만 2천 주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관서울과 신한증권은 또 반대로 5만 주씩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같이 움직이던 수급들이 또 따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서로 이제 매수를 반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 MSCI 리밸런싱과 같이 그런 패시브 자금이 편성되는 그 일부를 노리기 위해서 거래를 자전거래와 같은 그런 패턴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패턴을 좀 많이 보았고요. 결국에는 MSCI라고 하는 것은 모건 스탠리로부터 이 지표가 정해지는 것이고, 그런 패시브 자금이 모건 서울로부터 좀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때까지 모건 서울에서 신한증권에서 매도를 하고 JP모건은 매수를 해놓고, 마지막에 8월 말에 동시호가에 JP모건은 대량 매도를 하게 되고 모건 서울은 대량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런 반대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움직임으로 또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동일한 수급들이 매도로 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그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그렇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마음을 가볍게 좀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체결이 8만 8천 주, 상환이 4만 6천 주로 한 4만 주 정도가 체결이 더 많았고요. 장고는 2천만 주 가까이로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1거래는 10.8% 정도로 최근 대비해서는 많은 물량의 그런 공매도 비율이 있었고요. 8월 9일자로도 10.7% 정도, 그죠? 최근에 이 공매도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 8%, 그다음에 9%, 뭐 10% 이렇게. 그래서 이 공매도 비율이 언제까지 이제 늘어나는지, 그리고 공매도가 언제까지 이 JP모건과 신한증권, 그다음에 모관서울로부터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이 주가가 야금야금 눌러지는 그 패턴은 동일한 세력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코 두산에너빌리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를 이렇게 눌러가면서 공매도를 늘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 반전이, 주가는 반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가치를 본다면 사실 이 공매도가 크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단지 이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이 비중이 높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공매도에 대한 이 영향이 커 보이지만 많은 수급들이 몰려와서 공매도를 희석시킬 경우에는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수급이 몰려오는 것부터가 우선인데요. 그런 수급이 지금은 들어오기에는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보시면 외국인 추적 물량이 57만 주에서 55만 주로 거의 유사했고요. 전날 4만 주 매수했던 것을 이제 뭐 많이 이렇게 뱉었습니다. 그래서 보율은 12.75%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 외국인 투자자가 어디까지 또 이렇게 지분을 낮춰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오늘은 종목적인 이 분석보다도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 그 다음에 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나오는 그 공매도 비유중, 그죠? 그 패턴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한 종목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주가를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계속 이렇게 좋지 않은 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냐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가 지금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들이 좀 이제 많이 들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고, 분명히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이라면 충분히 이 시장이 개선되는 것도 알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적이 개선되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야속하게도 공매도를 이용하거나, 네, 저렇게 수급을 몰아주지 않으면서 계속 주가가 비슷한 위치에 위치를 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 쪽 이 증권의 그 원자력 테마들, 그죠? 관련 테마들은 사실 계속 주가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패턴인데요. 그에 반면에 우리나라 증권의 그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 원자력 테마 이외의 테마들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좀 대체 에너지 테마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이 전체적인 시장 방향, 그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따진다면 수급이 물려와야 하는데 쉽사리 그 수익에 대한 기회를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을 네, 좋게 생각되는 그 상황, 그죠? 좋게 생각되는 그 소스들이 다 이제 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럼 팔고 나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런 시기가 늦어질 뿐이지 이 팩트는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과 그다음에 그런 시장 상황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계속 여러분들께 좀 이 관련 상황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네, UAE 바라카 원전과 원자력 에너지 개발 현황 해서 이제 코트라, 그죠? 무역 쪽에서 이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UAE 쪽에 이제 수출했던 그 바라카 원전이 이제 4, 5기까지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완공 이후에 이제 상업 운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업 운전을 하게 되면 총 발전량은 5,600메가와트 규모로 UAE 전력 수요의 25%를 충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운영을 위한 경업 인력 파견, 그다음에 발주자 교육 훈련 등 다방면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라카 원전을 지었는데 그럼 UAE에서 이 에너지 정책과 소비 발전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UAE는 일조량이 높은 사막 기후로 재생에너지 부문 내 이제 태양광 발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하는데요. 수력 발전과 풍력 발전 등 이제 자연 환경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원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수소와 같은 그런 새로운 청정 에너지원 개발에 힘쓰고 있고 원자력 에너지도 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 하나가 이제 바라카 원전 건설이 지금 성공적으로 되었고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제 하나씩 진행됨에 따라서 요거를 이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앞세워서 국내 원자력 발전소 확대와 그다음에 개발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및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UAE 에너지원별 소비 동향인데요. 소비 동향이 이제 원자력 발전이 2019년부터 없다가 2020년부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생에너지보다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소비가 서서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천연가스와 석유가 이제 대부분의 소비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량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이 13%를 차지할 만큼 2022년에 전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3호기, 4호기까지 추가가 되어서 25%에 대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제 4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UAE와 우리나라가 실무 고위급 협의회를 통한 협력 확대를 이제 방안을 모색을 하는데요. 실무 그룹을 여러 개를 두어서 그렇게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그룹 1은 바라카 원전을 성공을 기본으로 이제 제3국 공동 진출을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고, 실무그룹 2는 SMR 분야 내 신규 과제 발굴 및 기존 공동 연구 과제를 검토를 하겠다. 그 다음에 실무그룹 3은 IAEA 총회 연계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서 이 양국의 성공적인 원자력 협력 사례를 소개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에 대한 제3국 공동 진출, 그 다음에 SMR에 대한 협력, 바라카 원전에 대한 협력 사례 소개와 그 다음에 바라카 5, 6호기에 대한 추가 건설 검토, 요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UAE와 우리나라가 지금 긴밀하게 이 원자력 관련 에너지를 협력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또 좋은 소식이 하나가 들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 계약을 한다라고 딱 정해지진 않았지만 바라카 5, 6호기도 곧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폴란드 원전, 체코 원전 해서 계속 이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의 대형 원전, 지금 2기를 협력 의향서를 맺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이 이 폴란드에 대한 이 공급망 협력 업체들과 MOU 체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MOU 체결을 했고요. 이번에 9월 달에 이제 다시 한번 이 방문을 했을 때 또 이제 어떤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부지 이 타당성 조사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부지 타당성 조사와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지분 49%를 통한 이 한수원과 제팍인가요? 그런 이제 합작사가 설립이 된다면 이제 계약 체결을 본격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머지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웨이팅하우스와에 대한 그 합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분명히 둘이 이제 극에 치닫는 그런 소송전을 하고 있지만 이 많은 글로벌에 대한 이 원전 수요와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한수원 쪽에서 조금 이제 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코 원전도 내년 상반기에 이제 이 최종 입찰자를 우선 협상자 대상자를 선정을 할 것 같고요. UAE도 이제 2기를 건설하는데 이미 부지 공사가 일부분 되었기 때문에 이 폴란드 원전, 체코 원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고, 튀르키예도 앞으로 130조를 투자해서 많은 원전을 공사하겠다라고 또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00% 수주했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전 프로젝트는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명분을 따진다면 주가를 움직이지 않는 명분이 충분히 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지금 이제 전망도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상반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많이 성장을 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제가 이제 소식을 드렸지만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들이 지금 이제 실적이 다 개선이 되고 있고 이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좀 이 모순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전기술을 포함해서 관련 이 종목들이 전부 이제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 올라가더라도 결국 그 제시한 목표가에 대해서 도달을 하는 시기가 있을 거고요. 차곡차곡 이제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전기술에 대한 내용 중에 하반기 전망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과 그 다음에 연말에 예정된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한전기술의 신규 원전 4기에서 6기 건설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한전기술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신규 원전 계획이 성공이 되면 해외 원전 수출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2020년대 후반까지 매출 성장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국내 원전에 대한 시장을 상당히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안이 확정은 이제 내년 상반기가 될 테지만 지금 이제 빠르면 올해 안에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이미 이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앞으로 지금 2배가량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상풍력도 공격적으로 지금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탈석탄과 그 다음에 앞으로 수명을 다하는 원전들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검토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 정보의 특성, 그 다음에 이 전기적인 수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이 올해 안에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검토가 거의 확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업계 사람들은 웬만해서 다 예측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이제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 거의 확정적이구나라고 알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제 주가가 거기에 맞게 좀 빨리 올라갔으면 하지만 이런 이제 투자자들, 그죠? 주가를 주로 움직여주는 그런 세력들은 그런 이 빌미를 주가를 올리는 그런 빌미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분명히 이제 이 확정적인 소식들이 연말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좀 이제 많이 들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는 분들만 기다려 보시고 혹여나 지금 이탈을 하고 싶은데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이탈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이탈을 하는 이유가 그동안 내가 기다려왔던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면 저는 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시기가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였고 월봉으로만 보더라도 코스피가 고점을 찍었던 시기가 2021년 6월입니다. 네.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이 코스피 전체에 대한 차트를 보게 된다면 웬만한 종목들이 네, 지금은 이와 같은 흐름을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동의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여기에 들어갔다면 이렇게 큰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느낄 것이고 누군가는 이제 여기에 들어갔다면 지금까지 내가 기다려도 큰 변화가 없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디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 두산 애널리티가 달라지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코스피 전체에 대한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2년을 기다렸다, 3년을 기다렸다고 이탈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마 여기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이클이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지금 기다렸던 시간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주식 시장은 네, 크게 앞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와 있을 때 매수를 해서 쭉 장기 투자라는 것이 맞고요. 사실.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 고점이 지금 이탈 포인트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딱 집어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투자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 저점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 것이고 그게 이제 시작인데 그걸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산 애너빌리티 분명히 나쁜 기업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이면은 틀림없고요. 시장도 그렇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제 재무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불미스럽다기보다는 좀 비친화적인 그런 이제 이 주주 정책을 좀 펼쳤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기업이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두산 애너빌리티가 이때까지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속 유상증자를 하던 유상증자 상습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배당을 계속 주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실시했던 구간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몇 없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내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주 악덕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만큼 기업이 힘든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참여하셨다면 사실 지금 단가보다 낮은 단가에 이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상증자를 계속 불만만 가지기에는 네, 크게 지금은 우리의 큰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다. 네, 그러나 지루한 시간이 길어지기는 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일단은 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기다렸을 때 이 기업이 올라갈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 시장에 대한 위치, 그 다음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 다음에 기업이 처한 그 환경 이런 것들을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동의가 되시면 같이 한번 가보시고 아니면 네, 이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